퇴직하면 쉬겠지라는 낭만적 기대는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정년의 문턱을 넘자마자 자유로움보다 공허함, 여유보단 생계의 긴장감이 먼저 찾아온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은퇴를 준비의 결과가 아닌 운명처럼 맞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같은 동아시아, 유사한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일본은 은퇴 쇼크 없이 조용하고 단단하게 삶을 이어간다. 이유는 단순하다. 준비의 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 중장년층은 은퇴를 불시에 마주할 재난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인생의 전환점으로 본다. 그리고 그 전환을 위한 준비의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 차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해 은퇴 이후 삶 전체를 뒤바꾸는 힘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 사례는 도쿄 외곽에 거주하는 나카무라 씨의 이야기다. 그는 은퇴 10년 전부터 자신의 기술을 살려 작게 수공예 제품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해왔다. 처음엔 용돈벌이 수준이었지만 점점 단골이 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별다른 소득 공백 없이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핵심은 미리 작게 시작하는 것이었다. 퇴직 후 뭔가를 새로이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이미 익숙한 일을 확장시켜 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일본에서는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 회사 밖에서의 작은 수익원을 미리 마련하고 그것을 은퇴 이후의 중심으로 삼는 전략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리듬까지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도쿄 중심에서 1시간 거리의 지바현에서 발견된 사례다. 마쓰다 부부는 은퇴 후의 경제 불안을 막기 위해 50대 초반부터 주택을 공유형으로 개조했다. 집 일부를 리모델링해 젊은 세대에게 저렴한 월세로 임대하면서 그들과 식사와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월 수익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인간관계를 통해 정서적 활력도 얻었다. 은퇴는 사회와 단절되는 고립의 시작이 되기 쉽지만 이들 부부처럼 은퇴를 함께 사는 구조로 재설계한 경우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일본은 이런 시니어 공유주거 사례를 공공정책 차원에서도 장려한다. 단순한 월세 수익을 넘어서 고령자와 청년 세대 간의 교류 구조를 만들어가는 점에서 은퇴 후 삶을 훨씬 더 다층적으로 바라보는 일본식 접근이 돋보인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하다. 간사이 지방에 사는 다카하시 씨는 평범한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이한 뒤 바로 지역 고등학교의 재정관리 자문역으로 다시 일하게 됐다. 정식 교사도 아니고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재무 지식과 경험을 살려 학교의 예산 계획, 장학금 조성 등에 관여하며 의미 있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일부 지역사회는 이런 경험 기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은퇴한 고령자들이 축적한 전문성을 공공부문이나 교육, 복지 분야에서 활용하는 구조는 단지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곧 은퇴 이후에도 사회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며 삶의 목적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연결이 임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지역과 제도의 구조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겉보기엔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핵심은 같다. 일본 중장년층은 은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인생의 다음 챕터를 위한 전환점으로 여기며 그 전환을 위한 밑그림을 10년,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 미리 시작된 부업, 주거 공간의 재구성, 사회적 경험의 자산화. 이 모든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보단 삶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일이다. 일본이 은퇴 쇼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들은 은퇴 이후를 새로운 삶으로 보기보다 삶의 연속선 위에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성숙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과연 우리에게도 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사는 공간, 축적한 경험은 은퇴 이후 어떻게 변주될 수 있을까? 일본처럼 준비의 격을 달리하기 위해선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바꾸기보다는 익숙한 것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태도가 먼저다. 그리고 그 태도를 길러내는 건 정책보다 개인의 자각에서 시작된다. 은퇴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장면이지만 준비의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 일본의 사례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지금 이 순간의 인식과 선택에서 시작된다. 일본의 은퇴 준비가 다른 점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모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갖는 은퇴에 대한 환상은 일에서 해방된 자유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죠. 일본이 은퇴 쇼크를 겪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대비의 태도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은퇴가 닥쳐야 그제서야 통장을 열어보고 연금 수령 시기를 고민하며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반면 일본의 중장년들은 은퇴를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바라보고 그 준비 과정을 마치 인생의 다음 챕터를 설계하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결국 인식의 격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중년 이후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대화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은퇴 후에 뭘 할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노후에 여행이나 다닐까? 이런 상상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술로 작은 온라인 가게를 운영해 볼까라든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무언가 역할을 해볼까? 같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이게 가능한 건 미리부터 준비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 은퇴가 막연한 공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된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맞이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도 물론 연금 제도가 우리보다 더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은퇴가 안정된 건 아니에요. 일본 중장년들은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심리적, 관계적 준비도 함께합니다. 아까 사례에서처럼 집을 공유형으로 개조한다든가 지역사회와 연결된 활동을 통해 고립을 줄인다든가 하는 방식은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서 삶의 의미와 연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칫 은퇴 준비라고 하면 재테크나 연금 수령액 계산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만 매몰되기 쉬운데 일본은 사람 중심의 준비에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게 바로 고립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력과 경험을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보통 은퇴하면 그동안의 커리어를 접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하거나 아예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일본은 다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사회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삶을 연장해 갑니다. 퇴직한 교사가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를 하고 퇴직한 엔지니어가 지역 청소년 발명 교실을 만든 시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첫째 제도적으로 그런 연결고리가 마련돼 있고 둘째 개인 스스로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경제적 수익과는 별개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삶의 의미가 사라지면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삶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준비의 격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일본이 부러운 건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구조를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연금을 늘릴 수는 없고 자산을 2배로 불릴 수도 없겠지만 내가 가진 경험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내가 사는 공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은퇴 이후의 일상에 어떤 루틴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본처럼 미리 소득원을 작게나마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고 작은 커뮤니티나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준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쇼크라는 건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겪는 충격이에요.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고립되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셋 중 하나라도 미리 대비되어 있다면 은퇴는 두려움이 아니라 재정비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일본의 중장년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쳐서가 아니라 이런 겹겹의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대부분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에서 출발했어요. 지금 하는 일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관계를 잇고 살아갈 이유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일본식 은퇴 준비의 본질이죠. 우리는 이제 은퇴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시대를 지나 은퇴를 마주하고 설계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준비의 격이 다른 사람들은 결국 그 인식부터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삶 전체의 안정성과 존엄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은퇴 이후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시작입니다. 일본은 이미 그 질문을 오래전부터 던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똑같이 나이 들지 말고 다르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